고 신상욱 감독과 영화배우 최은희 부부가 북한에 납치되는 과정, 또 북한에서의 생활, 그리고 탈북 당시의 상황,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광으로 알려져 있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그리고 최은희 부부의 육성을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 그럼 그 사람 한번 데려와야지. 근데 그 사람 데려오는 걸 남자 데려오는 건 또 무리다. 그게 무리인데 남자 데려오지 말고 신감독을 이용하자면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얘기하게 됐다가 북한 영화계 그 낙후된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북한 영화를 갖다 활성화시켜준데 좀 해주고 국제영화제 내보내고 싶다고. 예. 자, 이번에는 북한에서 배우 생활하신 한소희 씨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상욱 감독, 최은희 씨, 이 두 사람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유명세를 탔습니까? 이제 8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북한에서 뭐 신필름 영화다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재밌다라고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예. 그 배우였던 최은희 씨도 역시 미인으로 북한에서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탈북을 하잖아요. 네. 이때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는 신필름에서 창작된 그 영화들을 모두 다 폐기시키고 다시 그 영화에서 유명한 영화들만 다시 재생시켜서 다른 감독들이 해서 이렇게 영화 배우 주인공들이라든가 그 촬영 감독들이 이제 바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이제 특히 저희 그 친척들 중에서는 영화 배우계에 좀 이름이 있는 뭐 추석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예. 그 초에 이분들이 아마도 그 북한의 영화 예술계 이제 들어서면서 북한에서 또 그 영화가 많이 이제 발전되면서 외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서 영화 쪽에 이제 영화제 이런 데 많이 참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가서 북한에 바로 협조하진 않았어요. 김정일에 의해서 납치가 된 뒤에 한 5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어떤 목적으로 일단 데려갔을까요?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김정일이 직접 얘기한 데서도 뭔가 그 신감독, 그러니까 최은희 씨는 뭐 미끼로 쓰고 아마 신감독을 데려다 북한 영화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뭐 국제영화제도 내보내겠다. 이렇게 예.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김정일은 70년대, 69년 말부터 영화 배우인 그 송혜림과 동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송혜림이 결국 남쪽 서울의 풍문여중을 다니다 월북한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혜림의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납치된 시점은 처음에 78년에 납치가 됐는데, 그때는 이미 송혜림과 헤어져서 고영희와 또 살 때입니다. 김정일이가. 여러 여자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최은희를 납치했는데 뭐 6.25 때도 김일성이 뭐 최은희를 좋아했다 이런 설도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납치할 때 78년에 김정일의 나이는 36세였고 김일성의 나이는 66세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북한에서는 그 최은희를 김일성이 좋아해서 납치에다가 김일성에게 뭐 상납하려고 했다 이런 설도 돌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라 보니까 북한에서 뭔가 이 남북 영화를 만들어서 좀 돈을 버는데 아마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탈출을 했잖아요. 그 네. 탈출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알고 계셨습니까? 북한에서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예. 그냥 그들이 그냥 뭘 잘못해서 이제 잡혀간 걸로만 알고 있었지.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탈출했다라고 얘기는 안 했었죠.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군요. 네. 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영화 제작을 잘못해서 혁명화를 갔나 또는 처음에는 그냥 잡혀갔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야 이들이 다시 탈북을 했다라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그렇죠. 공개적으로는 얘기는 하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진 탈출 과정이 어떤 거였습니까? 뭐 신상욱 감독이 이제 북한에 납치해 오니까 처음에 이런 영화를 만들라 김정일이 지시하니까 안 만들었으면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과정에 한번 탈출을 했습니다. 혼자서 북한에서 아주 여자 최은희 씨를 데리고 탈북할 수는 없고 혼자서 탈북해서 함경북도 쪽으로 가서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만 북한 보위원들한테 체포가 된 아하.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김정일이한테 설득을 당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임을 잘 받아가지고 그 신필름이 아까 한소희 씨가 설명한 그 신필름이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에서 이제 다 현지 로켓 하도록 김정일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외과 촬영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도 막 팍팍 밀어주고 하니까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이제 영화를 찍다가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다 작전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김정일을 만날 때 또 녹음까지 했습니다. 김정일의 육성을 녹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그 최은희 씨가 이제 핸드백 안에다가 손수건에다가 이제 그 녹음기를 싸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튼만 탁 누르면 녹음이 되게 했는데 그 녹음 내용은 납치를 했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증거를 잡고 자기네가 탈출해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저렇게 북한에 납치됐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녹음을 잘했고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런 걸 모든 걸 가지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탈출할 때도 북한의 그 대사관 공안원들과 아주 쫓기는 그 드라마틱한 그런 추격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어떻게 운 좋게 미국 대사관에 뛰어들어가지고 성공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 고전에 김정일이 영화광 그러잖아요. 네. 도대체 김정일이 어느 정도의 영화광이었습니까? 일단 북한에서 미국 하면 미국 거는 다 이제 일반 주민들은 못 보게 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미국의 유명한 영화들은 다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영화들을 영화 배우들한테 하사하면서 이런 영화를 보고 연기를 배워라라는 지시까지 내렸었고요. 예.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90년도 말에 나왔던 타이타닉호 아시죠? 예,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호가 나왔을 때도 정말 그 드라마,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연기를 너무 잘한다. 너희들도 이런 연기를 따라 배워라라고 하면서 그 번역도 안 된 채로 연기를 보라고 영화 배우들에게 그 비디오물을 선물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뭐 번역도 안 된 밑에 자막도 없는 걸 그냥 봐라.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타닉을. 영화 배우들이 그걸 이제 또 다시 복사를 해서 집에 가지고 와서 또 암암리에 몰래 정말 그 3시간짜리 영화였나 그렇게 번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도 정말 재미있다고 볼 정도로 그 좋은 그 정말 명작 영화였는데 김정일도 역시 이런 국제적으로 좋은 영화가 있다라고 하면 뭐 인도고 뭐 또 미국 영화 이런 데 많이 집착을 해서 특히 또 이제 2000년도 들어와서는 그 한국 드라마에 많이 또 그렇죠. 매료가 돼가지고 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영화 드라마들도 굉장히 즐겨봤다고 합니다. 김정일의 대장금도 열심히 봤었군요. 네. 뭐 이미 그래서 뭐 배우듯이 직접 줄 때도 하고 뭐 그런다 얘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해외 현지 로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외 현지 로케가 북한 영화 배우 한소희 씨는 해보셨어요? 현지 로케? 그런 거는 못 해봤습니다. 그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북한의 뭐 배우들이라든가 영화 감독들 같은 경우는 김정일의 신임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김정일이가 영화 예술계에 이제 뛰어들면서 북한의 영화가 조금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신임을 얻으면 북한에서는 뭐 해외도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어지겠지만 그보다도 그 신임으로 평생 명예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명예라고 하셨는데 배우나 감독들은 우리처럼 뭐 개런티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혀입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는 거죠? 월급을 받고 사는 거죠. 받아요?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배우 급수에 맞게 월급을 받습니다. 급수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우들보다 살림살이가 좀 나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들이 주인공 역할을 주고 좀 이렇게 뇌물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감독들이 살아가고 있고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배우나 여성 배우나 간부 집안에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이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급 우리처럼 이제 영화가 흥행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내 수입이라든가 CF가 막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타이타닉 보셨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타이타닉 말고도 그 서방 영화, 외국 영화 이런 걸 좀 많이 보십니까? 네, 보죠. 어떤 것까지 보셨어요? 007 시리즈도? 네. 주민들도? 네, 일반 주민들도 많이 봤었어요. 자막까지? 네. 007 시리즈 중에 북한이 배경이 됐던 영화는 못 보셨겠네요. 네, 그런 거는 아마도 북한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못 보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찬일 소장님께 이번 영화가 공개가 되고 이러면 또다시 이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이 좀 민감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더 인터뷰 나왔을 때도 북한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북한의 김정일과 직접 관련되는 그 어떤 대납치극이 썬댄스에서 예, 공개적으로 영화화됐기 때문에 저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납치 또 인권 침해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뭔가 북한이 또 저 영화사를 뭐 이제 해킹하는 단계는 넘어갔죠. 이미 다 매진됐답니다. 네, 그거는. 매진되고 저것이 이제 우리 안방에까지 배급이 된다는데 아마 북한 주민들이 저거를 볼까봐 또 북한이 아마 철저하게 단속에 나서리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한서희 전 북한 배우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